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한 달의 지출 내역을 한번 리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필수재가 있고 사치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필수재 소비 비중과 네. 사치재 소비 비중의 비율이 20대는 20%, 네. 30대는 30%, 50대는 50%. 사치재 비중이 이거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걸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장치가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아까 이제 돈줄람 선생님 만나고 제가 이제 쓰는 비용에서 이제 절반 정도가 줄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소비를 줄이는 방법을 몇 가지를 알려주셨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뭐 삼심제도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결제 삼심제도. 그렇죠. 그런 것들을 지금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또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건강검진 하잖아요. 네. 건강검진 뭐 1년, 2년에 한 번씩 하시는데 건강검진 할 때 가장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50대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요즘 최근에 이제 생각하는 게 뭐 혈압 관리, 그 다음에 이제 당뇨 관리, 네. 간 수치 뭐 이런 거 보잖아요. 혈압이 높다라고 하면은 뭐 약을 먹거나 뭐 운동을 하거나 뭐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혈압이 높은 게 순간적으로 높은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높은 상태로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당뇨도 당뇨 수치가 좀 높다. 뭐 지금 당장은 문제 안 되죠. 그 상태가 유지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혈압은 우리 경제, 가정 경제에서는 소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율. 소비율이 높다는 혈압이 높다랑 똑같은 말이에요. 소비율이 높으면 혈압이 높은 거고, 소비율이 높은 상태로 그대로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경제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그 다음에 이제 당뇨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한 달의 지출 내역을 한번 리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필수재가 있고 사치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치재라는 게 무슨 가방, 명품 이런 게 아니고 갖고 싶어서 산 거. 그게 다 사치재예요. 갖고 싶어서 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갖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제 구입을 한 거. 갖고 싶다는 말은 필요 없다는 뜻의 다른 말이거든요. 네. 왜냐면 필요한 거는 갖고 싶진 않잖아, 우리가. 뭐 치약이 갖고 싶어요, 뭐 샴푸가 갖고 싶어요 이러진 않잖아. 그쵸. 그러니까 필수재가 있고 사치재가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필수재만 씁니까? 갖고 싶은 것도 사야죠. 돈줄람도 58만 원짜리 시계. 이건 물론 뭐 내가 갖고 싶진 않았는데 사주니까 그냥 뭐 차고 다니긴 하지만 갖고 싶은 것도 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필수재 소비 비중과 네. 사치재 소비 비중의 비율이 20대는 20%, 네. 30대는 30%, 50대는 50%. 사치재 비중이 이거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럼 이제 20대예요. 내가 한 달에 내 용돈이 생활비가 100만 원이야. 네. 100만 원을 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80만 원은 뭐 밥 사 먹어야 되는 거고 뭐 해야 되는 거고 뭐 이게 거의 필수재다. 근데 20만 원은 안 사도 되는 건데 이달에 그거 사고 싶어서 샀다. 그게 한 20만. 굉장히 정상적인 소비를. 근데 딱 영수증을 깠더니 50만 원이 안 사도 되는 걸 썼고 50만 원이 뭐야? 그거다라는 얘기는 40만 원을 쓸데없이 안 써도 되는 사치재를 더 샀다는 얘기니까 그건 안 돼. 그러면 소비 당뇨예요. 요게 소비 당뇨야. 네. 무섭죠? 소비 당뇨. 당뇨가 왠지 좀 진짜 약간 뭐 무서워. 내가 소비에 당뇨가 있구나. 우리 몸을 죽어가게 하는 죽어 거예요. 사치재. 그러니까 그럼 나는 언제나 내가 내 소득의 모든 그 소비를 100% 사치재로 쓸 수 있냐? 100살 되면 돼. 일단 100살까지 살아야 돼요. 100살까지 살면 그때는 뭐 내일 모레 죽을 건데 뭐 내가 뭔 돈을 왜 모아. 그냥 하고 싶은 건 다 하세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네. 이걸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장치가 제가 말씀드렸던 결제 삼심제도예요. 네. 최근에는 뭐 뉴스만 틀면 사법 무슨 재판하고 맨날 뭐 이런 내용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삼심제도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모바일로 뭔가를 살 때 다 좋은데 결제를 누르기 전에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라. 장바구니에 딱 담으면 어때요? 담아놓고 결제를 누르기 전에 일단 담아놓고 잠깐 딴 일을 해. 막 바쁜 거 다른 일 좀 네. 하면 어떻게 되냐면 까먹어. 내가 그걸 담아놨던 걸. 네. 근데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딱 1심, 2심, 3심 세 번을 생각을 하라는 건데 첫 네. 번째는 뭐냐면 진짜 필요한 건가? 요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필요한 거냐? 그랬는데 안 필요한 거다. 그러면 탈락이야 바로. 근데 내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치제는 20% 안에서는 어. 사도 된다 그랬으니까 갖고 나 싶은 너무 걸 갖고 수 싶어. 있으니까. 그럼 1심 통과야. 네. 2심으로 가. 예산이 있느냐. 사치제 예산이 내가 한 달 내 소비 중에 20%라고 그랬으니까 있냐? 있다. 좋아. 그러면은 첫 번째는 필요한 거냐? 두 번째는 예산이 있느냐? 네. 세 번째 대법원 3심 판결이 네. 남아 있는데 대체제는 없는가? 아. 아씨. 갖고 싶어도 대체제가 있으면 안 대체제 되는 있네. 거예요? 집에 아그 있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넘어가는 거. 근데 대체제까지 통과 없어. 그럼 결정을 좀 누르세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이제 물건이 오잖아. 네. 그러면 이제 뜯어. 딱 봤는데 별로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다. 그럼 우리가 재판이 3심 끝나도 재심제도라는 게 아, 네. 아시죠? 재심제도. 그래서 요거 반품을 하면 됩니다. 어. 그러면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되지. 아무리 지희 씨께서 요렇게 해서 좀 불필요한 소비를 좀 많이 줄였다.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그러면은 거의 3심에서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고 유죄 판결. 그러고 이제 바로 그냥 구속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통장으로 다시 돈이 구속됩니다.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게 내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정말 이게 내가 필요한 것인지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것도 소비를 줄이는데 정말 맞습니다. 큰 도움이 됐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생활비를 운영을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돈 뭐 80%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사실 우리가 없앨 수 있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생활비에서 지금 당장 없애야 할 것들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생활비에서 뭐 당장 없애야 할 것이라고 네. 얘기하셨는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돈 갖다 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10가지죠. 네. 이 10가지를 내가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나는 뭐 돈을 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굉장히 소소한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직장인들이 일주일에 점심 외식을 몇 번 하느냐. 저는 2번, 3번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몇 번인가요, 네. 그러면? 1번, 2번 해야 된다. 그러면 3, 4일을 어디서 먹냐? 구내식당. 아, 구내식당 없는데 어떡하냐?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옆 건물에 있어요. 잘 보시면. 그러니까 옆 건물에 있어요. 그러니까 식사를 우리가 할 때 요즘 밥값이 정말 보통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구내식당에서 먹는다는 게 영양적으로도 훨씬 훌륭해요. 그러니까 외식을 1번, 2번으로 좀 하는 게 좋겠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순위로 얘기하면 10위예요, 10위. 네. 9위는 뭐냐면 택시야. 아, 택시. 택시인데 택시 7,000원, 8,000원, 만원 이런 건 타도 되는데 4,800원, 4,800원 이렇게 나오는 건 안 된다. 아, 기본 요금. 기본 요금이 1.5km거든요. 네. 1.5km를 택시를 탄다는 건 이거는 자기한테 자꾸 면제부를 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거리를 탄 것도 아니고 모범을 탄 것도 아닌데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위는 뭐냐 하면 커피인데 커피. 커피는 우리 대한민국 직장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문화죠. 네. 하루에 한 잔은 테이크아웃 해라. 그러나 2잔, 3잔은 안 된다. 2잔, 3잔 먹을 일이 있으면 탕비실을 이용을 하시면 돼요. 회사에 또 커피 머신 다 있잖아요. 네. 한 잔을 테이크아웃 해요. 한 잔 테이크아웃을 어디서 해야 되냐? 노란색에서 하면 돼요. 노란색은 뭐예요? 노란색. 브랜드에 노란색이 들어가는. 우리 지희 씨는 노란색이라는 것 자체를 몰라. 와, 이거 큰일이네. 노란색이 뭐야? 자, 컴포즈, 메가 커피, 백다방의 공통점이 노란색이죠. 초록색 안 됩니까? 초록색 안 됩니다. 초록색은 언제 해야 되냐? 네. 제가 초록색 커피숍을 자주 가는데 그건 저는 주로 책 쓸 때. 그래서 뭐 누구랑 앉아서 수다 떤다, 회의한다, 일한다 이럴 때는 가도 돼요. 왜냐면은 그 초록색 커피값 안에는 그 스페이스 코스트라고 그래서 공간 점유 비용이 있거든요. 자릿세. 예, 근데 초록색 커피를 들어가서 테이크아웃해서 나오면 직원들이 놀래. 뭐 쟤는 막 들고 나간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대전까지 KTX, 부산까지 KTX 끊고 대전에서 내려버리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한 잔은 마셔라. 대신에 노란색에서 마셔라. 그러나 일을 하거나 공간을 점유한다면 초록색을 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 비용. 이벤트 비용도 자기 소득의 한 3% 이내로 예산을 만들어서 쓰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옷 사는 거 있죠. 옷. 네. 계절 바뀔 때마다 신상 옷 사는 건 안 돼요. 경년제. 경년제요. 예. 자, 올 봄에 여러분 옷 사셨어요? 안 샀으면 내년에 사도 돼. 근데 작년에 샀잖아? 올해 사면 안 돼. 요렇게 가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문화 레저비. 문화 레저비는 10% 이내로 하셔라. 여기 문화 레저비에는 뭐야? 취미, 운동,
뭐 이런 레저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공연 본다, 책사 본다, 영화 본다, 또 뭐 있을까요? PT, 요가, 필라테스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넘어가면 저축 못 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식생활비는 우리가 소득의 한 25% 이내로 좀 했으면 좋겠고, 네. 그 다음에 주거 비용. 네. 이 주거 비용이 문제입니다. 지금 수도권 서울 광역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게 문제인데 도어투도어로 1시간 정도 되는 거리로 이사를 가셔라. 최소한 1시간은 출근하면서 오늘 할 일을 명상을 해야 돼. 네. 예, 눈곱 떼고 그냥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회사 앞에 오피스텔 얻으면 안 돼요. 그래서 월 소득의 15% 이내가 돼야 된다. 15% 예. 이내로. 그래서 자기 월세가 내가 소득이 300만 원인데 월세 60, 70 낸다 그러면 그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행입니다. 여행. 여행. 아, 이게 요거- 2위인가요? 요게 2위예요. 네. 여행 이게 문제인데 여러분 이 얘기하면 좀 약간 또 비현실적이다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연소득의 5%만 여행 경비예요. 연소득의 5%. 그럼 월 소득으로는 60%죠? 네. 그럼 얼마야? 월급 300인 사람은 180. 180만 원 가지고 여행을 끝내야 돼. 1년 여행 경비로.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거 너무하다. 이거 뭐 나는 여행 가려고 지금 직장 생활한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180이 이제 여행 가서 쓰는 돈 모든 여행 돈인 거죠. 총 교통비, 뭐 그렇죠. 식비, 예, 숙소비 여행 이런 경비 거. 그러니까 네. 여행 경비인데 180만 원이면 유럽은 못 가겠죠. 나 언제 유럽 가냐? 나도 안 갔어 아직. 나도 안 갔어. 그리고 저는 심지어 우리 친누나가 독일에서 30년 이상 살고 있어요. 안 갔습니다 아직 유럽. 왜냐면 나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갈 시간도 없고. 짠내 투어에서 제가 뭐 예를 들면 섭외가 와서 같이 가자 그러면 가죠. 가고 이제 돈도 벌고. 그 연예인들 보면은 막 외국 나가서 막 보면서 막 뭐 먹으면서 막 혀가 놀랄 것 같아요. 너무 막 행복해서 죽으려고 그러잖아. 그거 왜 행복하겠어? 지 돈으로 안 갔으니까. 그 자기 돈으로 가봐. 그렇게 안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여행지에서 보내는 시간은 1년에 365일 중에 2%야. 2%. 그러면 365일 중에 2%의 날에 5%의 비용을 써라. 플렉스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럼 나는 언제 유럽 여행 가냐? 모아야죠, 돈을. 내가 올해 180 여행 예산이 있었는데 나는 올해 여행은 좀 안 갈게. 세이브하고. 내년에도 좀 세이브하고. 그래서 뭐 2해 정도 세이브했다가 내가 내년 로마인 이야기 3번 읽고. 그죠? 그러고 가야죠. 이게 여러분 안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냥 80%의 평범함이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거예요, 평범함도. 저는 20%가 되려고 지금 저희 영상 보고 그래, 계신 20% 거니까. 되려고 지금 이 영상 보는 거지. 5명 중에 1명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자, 마지막 1위는 지금 얘기한 9가지를 다 안 하더라도 이거 하나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차예요. 차. 네. 자기 소득의 6개월 이상 되는 차를 타는 순간 망하는 거야. 자기 소득의 6개월 이상 되는 차.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많은 분들이 가만있어 봐. 내가 지금 월 소득이 300만 원이 300만 원 곱하기 6개월 하면 6, 38, 1,800만 원. 1,800만 원짜리 뭐 아반떼를 중고로 타야 되나?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도 그랜저 기본 등급. 그랜저는 아니죠. 제네시스는 탈 수 있죠. 제네시스 G70. 이건 탈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300만 원 벌면 차를 사면 안 돼요. 내가 읍면동 지역에 근무하고 있어서 버스가 50분에 한 대 온다. 네. 그러면 할 수 없지. 그럼 소득 얼마부터 차를 살 수 있어요? 그건 300만 원이라도 뭐 버스가 안 온다는데 네. 어떻게? 그건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6대 광역시나 또는 어때요? 수도권 서울에 있다 그러면 서울은 전 세계에서 메가시티 중에 이거 진짜로 가장 대중교통이 잘 발달된 나라 중에 그 수도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차를 산다라는 것은 저는 수도권이라면 450 정도는 넘어야 된다고 봅니다. 소득이. 그래야 차를 살 수 있다. 월 근데 450 이상. 450이 넘더라도 차를 자기 소득에 걸맞는 차를 왜 타야 되느냐? 차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차량 가격의 1%가 감가가 되거든요. 소렌토가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라고 하는데 차 가격이 3,995만 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의 1%는 40만 원이죠. 가만히 있어도 매달 40만 원이 감가가 되니까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40만 원 빼고 유지비가 얼마 드냐 보면 주말에만 타면 8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매일 끌고 나가면 한 90만 원, 100만 원 들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왜 80만 원, 90만 원이나 드냐? 보험료 나가죠? 통행료 나가죠? 가끔 과태료 날라오죠? 주유비 나가죠? 주차비 나가죠? 세차비 나가죠? 수리비 나가죠? 소모품비 나가죠? 대리비 나갑니다. 발렛비 나가죠. 세금 나가죠. 이거 다 더하면 80이에요. 그러면 내가 소렌토를 내가 월급 300인데 그냥 소렌토 뽑았다. 그러면 그날부로 월급이 17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170을 만들어 놓고 나한테 와가지고 멘토님 돈이 안 모여요. 1억 모으기가 힘들어요. 아니 월급이 170인데 어떻게 돈을 모아. 그러니까 제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기본이 돼 있어야 된다. 내가 고3이면 엉덩이 붙이고 하루에 5시간, 6시간은 공부를 해야 네. 무슨 참고서를 볼까, 무슨 인강을 들을까가 중요한 거지. 지금 앉아서 30분도 공부 안 하는데 교재를 뭘로 볼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 10가지를 제가 빠르게 말씀드렸는데 안 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다. 그러면 그분은 한 달에 153만 원 저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제 제가 우리 김경민 선생님 보내드릴 때가 된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요즘의 사회 경제적 상황 너무 혼란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럴 때 우리가 지금 오늘 당장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까? 이거 조언 한마디만 해주시죠. 모든 판단은 내가 해야죠. 다른 사람이 나의 인생을 바꿔줄 거란 생각을 버려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과몰입하는 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몰입하지 마라. 과몰입해야 되는 것은 내가 정말로 열심히 하는 취미생활, 내가 정말로 열심히 하는 투자, 내가 정말로 열심히 쫓아다니는 정치인이나 연예인이 아니고 네. 여러분의 생업입니다. 여러분의 생업이 여러분의 인생의 아이돌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가 됐을 때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다. 아니 뭐 연예인 좋아하지 말고 정치인 누구 지지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네. 하되 과몰입은 안 된다.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은 이런 뭐 정치적인 상황에서 막 뭐 이런 얘기할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치 상황이 어찌 되든 인생은 내가 개척해야지 내 인생이 바뀐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유익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돈을 모으는 방법이라든지 우리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가 생활비에서 없애야 할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 잘 캡처해 놓으셨다가 꼭 실천하시면서 불편한 만큼 돈이 모인다. 이것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올해는 1억 모으기 같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김경민 선생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고 다음번에 기회 되면 모셔서 네네. 또 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